스루프 타임즈 2023년 3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 공군 차세대 ICM 센티넬의 첫 지상 엔진 연소 시험 공개. 요게 지상에서 이 엔진 실험을 하는 건 모양이에요. ICM의 이 차세대용으로 미국 군사력을 이 핵 전력으로 북한 핵 도발 억제 임무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현재 이 ICBM의 이름은 미니트맨 3인데 이게 이제 센티넬 NLGM 35A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연간 3, 4차례 정도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해 북한의 핵 위협에 경고하고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부상을 견제하고 있다. 북한의 핵 ICM 도발 직후 맞대응 차원의 무력 시위로 볼 수 있는 시험 발사도 여러 차례 진행해 한 바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트맨 3는 미 본토 기지에서 쏘면 30분 내 평양에 날아가서 꽂힐 수 있다라는 것도 동아일보에서 소개를 했네요. 자, 이게 이제 예상됩니다만은 깨끗하게 흰색 바탕으로 해가지고 쏘아 올리는 모습인데,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의 ICM은 요게 이 생긴 디자인이 이렇게 모자이크 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지금도 매우 궁금해 합니다. 엎었고 선보인 윤, 승자도 패자도 없다.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다. 헤럴드 공제 정윤희 기자인데요. 연설에서 이 전당대회,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무너졌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고, 강력한 국가 안보를 통해 평화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전문가 해설로는 이제 여당이 이 대통령 직영체제나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김기현 씨라는 분이 이 국민의힘 총재로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실질적인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우호적일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인선 작업에도 이 친윤 계통이 많이 포진하게 되지 않겠느냐. 국민의힘의 이 청년층들이 이번에 거의 100% 무너졌는데, 우리나라 미래 정치를 위해서는 청년 당원들이 좀 힘을 키워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준석 같은 애들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이, 저는 아니 관상쟁이도 아니지만은 매매 안 들어요. 생긴 모양 자체가. 그리고 젊어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상납을 받았다는 그런 게 있으면은 솔직히 저 젊음이 있어서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용서 안 해주겠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음, 이렇게 넘어갈 텐데 말이에요. 물론 이제 공인이 되면은 그건 참 곤란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멋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를 방치하고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를 선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설립합니다. 요걸 제가 좀 패러디해서 써먹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과거의 낡은 원가회계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책, 원가회계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 추구를 방치하고는 우리나라 기업의 그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스루풋 패러다임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추어야 한다. 패러디 스카이어입니다. 요거 좀 써먹겠습니다. 검사 출신 국민연금위원 이준석 무고 증거 있다고 봐야. 박형진 주간조선에서 나온 보도 내용인데요. 어쨌든 뭐 다 그 검사 천국이냐 이런 식으로 야당이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거는 이 사람이 전문 분야는 비즈니스 범죄와 기업법이다 그러면은 뭐 그 자격 될 것 같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제목의 책도 발간했었다. 그래가지고 또 2021년 재작년이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했었고,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 편집 의혹 사건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도 맡았었다. 복지부는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라. 그 자격이 다 갖춰졌으니까 하는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변호사가 얘기한 게 가로세로 연구소 측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냥 그 뜬금없는 얘기를 했겠느냐. 경찰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함부로 기소하는 의견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 타당한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네요. 근데 이걸 JTBC에서 그 또 검사 출신을 현재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면 됐지, 그걸 또 검사 출신이라고 굳이 까야 되겠냐. 그러니까 JTBC가 요즘에 그 박근혜 탄핵 때 아주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손석희는 왜 지금 얼굴도 안 비치나 모르겠어요.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인도의 거대 쓰레기 매립지에서 화재로 인해 대량의 유독가스가 방출돼 주민 60만 명의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됐는데, 자, 14억 인구가 버리는 그 생활 쓰레기를 매립하는 매립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난지도에 그렇게 서울에 그걸 산같이 쌌는데, 그걸 다 흙으로 덮어가지고 나중에 그 공원, 하늘공원을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서 메탄가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결국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메탄가스를 그냥 불로 태워서 날리느니, 그거에다 거기다 또 화력발전소를 졌죠. 조그맣게. 인도 같은 데서 경제력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좀 배워가서 우리나라 그 쓰레기장에 저거 세우기, 그 화력발전소, 메탄가스에 의한 화력발전소 세우기, 인도에 좀 수출할 생각을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인도 환경보호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가 또 수출해 먹을 거리도 좀 찾아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키 헤일리가 그 CPAC이라고 그 보수 행동주의 뭐 이런 회의인데, 거기에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서 얘기한 것 중에서 그 주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그 사회주의가 특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없냐? 이런 얘기고, 우리를 죽이려는 깡패들과 독재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오늘 편집 내용에 이거 외에 또 그 다른 얘기도 또 좀 있는 거를 일본 측 기사에 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75세가 넘는 모든 정치인들 요거 정신감정 받아라 하는 얘기는, 요거 이제 바이든을 딱 대놓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워크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WOK인데 약하고 깨어있는 이런 뜻의 뭐 약자인 것 같습니다. 뭐 위크 오브 깨어있는 뭔지 어웨이큰 뭐 잠깐 뭐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대 민주당은 사회주의자들이 정당이다라고 아예 해가지고 어,
중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도 이렇게 공략을 하는데 뭐 추상적인 그런 그 출마의 변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은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전쟁을 막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공화당 유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에서 깨어나서 워크에서 우리나라를 구합시다. 그러니까 트럼프 캐치프레이즈하고 유사하네요. 포스트 아메리카 USA, 메이크 인 USA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요게 뭐 그 대내 정치만 얘기한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는 그 중로에 대한 그 외교까지도 언급을 조금 한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요거 시리스티치 차선 환입시작 호텔 신라 경쟁력은 별도로 호텔 신라 슬프 분석에서 다루었습니다. 요것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증권업계가 행동주의 펀드 다음 타깃으로 네이버 꼽는 이유 세 가지 했는데 뭐가 세 가지인지 여기가 이제 마른 목골에 있는 게 그거 같네요. 네이버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 총수지분 3.72%에 불과, 뇌물수사 진행 중, 해외에선 중대 혐의, 행동주의 펀드 이해진 퇴진 요구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해진 씨인데 제가 이거 봐서는 하도 정치권에서 그런 그 SNS 플랫폼을 그 공격을 하고 정치에도 이용해 먹고 옛날 그 민주당 애들이 뭐 항의 방문도 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첫 페이지에 뉴스 먼저 오르는 띄우게 하는 그런 순서들에 대한 알고리즘 이런 거를 포기하고 그냥 언론 매체에서 자기네들이 편집하게 해서 올리는 거로 자기네들은 뒤로 싹 빠지고 그때 무슨 회의감을 느꼈는지 GIO라는 거로 그 직함을 옮겨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것도 생긴 거는 꼭 그렇게 기억가 생기지도 않았어요. 이분도 아마 그 삼성 출신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대 매공 학번들인가 80몇 학번들 뭐 다들 그 전산학과 출신들 이러고 그때 다들 그 기업체에 세워서 다 성공했죠. 한국은 경기 침체로 수출이 부진해 1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코리아 헤럴드 그 연합뉴스를 인용했는데요. 그 한국은행이 그 1월 경상수지 적자는 45억 2천만 달러로 한 달 전의 26억 8천만 달러 흑자에서 크게 벗어났다. 이것은 80년 이후 관련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한 후 월간 경상수지 적자 규모로는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출 부진과 소비 증가에 따른 수입 증가로 상품 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와 철강 제품 해외 수출은 각각 43.4%, 24%가 감소했다. 그런데 일본은 1월달 그 무역 수지죠. 그 경상 수지는 이거 무역 수지인데 33조 5천억으로 요것이 그 2월 16일 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먼저 집계가 되는 모양인데 일본 그 야후 재팬 뉴스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그 1월 달그 이런 그 적자 뭐 이런 거에 보다도 빨리 그 보도를 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좀 이거 늦는 거 아니냐는 얘기고, 그럼 무역 적자는 126억 9천 달러겠다. 그러면은 경상수지 적자는 그 45억인데 이건 126억 달러다. 우리는 이게 무슨 차이냐? 그걸 그래서 또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검색을 했더니 조선비지에서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상품 서비스의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지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 거래 등을 합산한 통계다. 크게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수지, 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무역수지와 연동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시 무역수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 투자에 대한 배당금 등 뭐 이자 소득 또 뭐 이런 것 등으로 그 들어오는 돈이 많아서 일본이 견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해가지고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의 차이점을 또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쓰레기 티셔츠 입찰자에 공개하라. 기아차 노조원들 들고 일어났다. 조선일보 광래건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요게 16,000원짜리 됩니다. 그 티셔츠가. 티셔츠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그 너무나 상식적인 거에, 이 개당 이렇게 줘가지고 집행을 했다 그러면은, 누구 돈으로, 우리의 노조비를 받아가지고, 얘네들 그 노조 대의원 애들이, 노조 집행부 애들이 돈을 물듯이 펑펑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허기하고 울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룸사롱의 최대 그 고객이 그 노조 대의원들이라니까요. 노조 그 현대차 노조 위원장이 이 울산 시내 그 룸사롱의 최대 아니 그 고객이랍니다. 그 얘기 울산에서 근무할 때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집행부 공개 규정 없다. 직접 와서 열람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자, 어떤 기관이라든지 다 그 회계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 됐습니다. 일본은행 대규모 완화를 유지, 장기금리 변동폭도 동결, 그 마지막 결정 회의. 그 퇴임하는 그 위원장 그 고로다 하루 히코 총재가 마지막 모임에서 결국은 완화 유지를 계속 하는 거로 했는데 자관 자긴 그렇게 하고 다음 은행 총재가 좀 부담이 되겠어요. 그게 이제 그래도 그 0.25%에서 0.5%를 올리긴 올렸네요. 아주 낮은 게 아니고 금리 변동폭 상한선을 올리게 되면 0.5%로 올린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이자율만 낮다. 그 시장 외국의 시장을 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시경제적은 저는 잘 몰라서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는 다른 일부 은행의 정책, 버틸 수 있는 일본의 저력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상수지에서 외국에 투자한 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돈이 또 좀 의외로 많다. 꼭 무슨 무역 적자가 되더라도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있고, 또한 이제 관광 수입도 만만치가 않고요. 또 한국에 가서 우리가 좀 많이 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되는 신임 총재는 경제학서로서 최초이라고 합니다. 그가 전임 총재의 정책을 계속할지가 관심이라고 되어 있고 아무래도 금리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게 이제 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출근하는 걷는 모습이 찍혀 있는 거네요. 키가 그렇게 크신 분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꽤 이런 자리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그 정도면 젊은 축에 좀 들어가죠. 중국 시진핑 삼선 집권 연장 연속해서들 많이 이제 이미 뻔히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그래도 이 전인대에서 뽑는다는 게 이제 의회 성격으로 해서 독재국가 아니요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쇼잉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 대표 투표에서 2,952대 0으로 여당이 임명됐다. 그러면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지들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인민해방군의 총사령관으로도 만장일치로 임명됐는데 그건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뽑는 식의 형태를 갖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 소속이 아니고 공산당 소속이라서 국가 행정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공산당 이 주석의 명령을 직접 받는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그 중공군 참전은 인민해방군은 그 이 공산당 그 모택동이가 바로 지시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신주석은 이어 수요일 그 군대를 세계 정상 수준으로 더 빨리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신화통신 대표단 회의에서 전략적 위험에 대처하고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며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전략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전략 위험, 전략 이익, 전략 목표, 위험 이거 경영에 다 많이 쓰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 전략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킨다. 기업의 그 전략력도 향상시켜야 된다. 이거는 뭐 그 체제를 떠나서 다 그 전략이란 것은 기업이나 국가나 다 중요한 거죠. 그 삼선으로 평생 집권을 했는데 그 이번 그 당원 규정인가 그거는 뭐 기한이 없는 거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3선이니까 3차 대전의 암시를 그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국이 그 시진핑이 끝나는 날은 사망해야 끝나는 미래인데 아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3차 대전 무기 전쟁은 아니지만은 비접촉 전쟁으로 지금 실질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진단하는 게 맞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얘기지만 이 전쟁 통해 우리가 중국에 이제 더 이상 붙어 있을 수는 없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북한이 그 미사일 또 쐈습니다. 이거 블룸버그 쪽은 이제 통계표를 잘 만드는 거로 돼 있는데 작년에 70 몇 발을 쐈어요. 네, 대단히 많이 쏜 거죠.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쐈느냐. 그래서 더 불안하게 해가지고 미군이 더 좀 강화하고 이게 그 악의 순환이라고 그러죠. 악의 순환고리 이렇게 이 무기 전쟁은 무기 그 확보는 그러다가 이제 소련도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북한 지도자 실전 대비 훈련 강화 요구를 했다. 로이터는 그렇게 나왔고 AFP 통신은 북한의 지시는 실전 훈련을 강화했다. 클레어 리라는 사람의 그 적은 그 보도 제목만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이 조선통신이 대남 공격 모의 군사군 감시 뭐 해가지고 이 쏘아 올리는 이게 지하에서 쏘아 올리는 것 같죠. 지하에서 이게 무슨 어디 강인가 모르겠는데 잠깐 전쟁 중인 거 맞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군비 경쟁 무려 증폭시켜 핵 지원 요청. 자기네가 핵을 갖더라도 미국과 협조 체제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 이란이 그거 핵이 있으면은 자기네들도 불안하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보겠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이란, 이 왕세자는, 야, 우리가 뭐 언제까지나 그 석유 그 혜택을 보고서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 에너지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도 져야 되고, 등등, 기왕 짓는 김에 또 핵 전략까지 어떻게 하는 방향을 미국의 합의하에 이게 언제 만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이 찾아갔던 건지 아니면은 이 살만 왕세자라고 그러나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 그 표현이 없네요. 네. 사우디 왕실에서 찍은 거니까 바이든이 찾아간 적이 있죠. 야, 그거 좀 뭐 부텀부터 잘 지냈는데 바이든이 하면서 좀 삐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바이든이 찾아가서 야, 우리가 등을 지면 되겠냐 해서 찾아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이 정치결단, 한일 관계의 역사를 아는 비틀린 이유를 이해하자. 이런 제목이 에듀에이라는 조일신문의 그 보도 내용인데요. 매일의 뉴스 속에 배움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뉴스들을 보면서 배움의 계기를 또 계속해서 배울 거는 끝이 없더라고요. 신문을 읽으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식탁과 거실에서 어떤 말을 건네자 우리 아이의 지적 호기심의 스위치를 들었어요. 저널리스트의 이시키 키요시가 힌트를 가리킵니다. 반성과 사과의 계명을 승계한다. 한일 관계 해결에 위해서 정치 결단을 했는데, 그런데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바탕으로 이해를 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중일전쟁 때문에 또 전쟁 말기에 37년에 중일전쟁이 시작됐고 38년대는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됐고 39년대는 국가총노동법에 따른 국민징용령이 발령되어 일반 국민이 군수산업에 동원되었다. 그러니까 식민지배 하에서는 한일 합방이니까 그 조약을 이완용이 내각이 그 체결했던 거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국민들을 그 자기네들 그 밑으로 보지만은 법상으로는 한국 식민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이 만주를 그 점령했을 때 거기에 식민을 시키려고 그 군부에서 하는 얘기가 만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적과 꿀이 그거를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거기 가면 돈 번다 해가지고 일본 그 무식한 시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 벌겠다고 뭐 그 게닥자 끌고서 기고만장해서 가가지고 한국에서 또 만주로 이주한 그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시장 나와바리 싸움까지 일어나고, 그것도 고반소라고 그러죠. 고반소. 우리는 파출소라고 그러는데 고반소에 또 고발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 그 고반소 그 이 경찰이 그 다 일본 편만 틀어주는 게 아니고, 증언에 의하면은 일본 그 상인애들이 너무 아나무인으로 그 자기네들 그 장사 피해를 준다고 횡패를 부리고 뭐 어떤 동네 깡패들도 동원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뭐 누구도 아니고요. 제 부친께서 그 일본 놈들을 좁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반소에 고발이 돼가지고 갔는데, 뭐 앞뒤 사정 딱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사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걔네들이 먼저 이 뭐야 그 깡패 같은 애들 들고 들어오길래 내가 좁혔다. 그거 잘 설명했더니 당신 그냥 나가. 제대로 한 거야. 저 일본 놈이 문제야. 저 일본 저기 시골 깡촌에서 온 저 새끼 동경, 당신은 그래도 동경 표준말을 쓰면서 나한테 설명했고 그 일본 그 저기 깡패 같은 놈은 말이야, 저 내가 알아듣지도 못해. 저 새끼 얘기하는 그 빠가야로 저 새끼 얘기하는 건 일본 사투리, 난 못 알아듣겠어. 저 새끼 하는 얘기는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했다는, 왜 갑자기 사이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 컨설팅을 넣어도 기업 실적은 향상되지 않는 걸까? 80년대 미국에서 조정의 폭풍이 휘몰아친 이유. 이게 참 그 경영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도 뭐 해보겠다고 뭐 저기 그 했는데 이게 뭐 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에 대해서 쭉 이렇게 그 설명을 했는데, 자관 그 컨설팅 붐이 왜 일어나고 그거 하더라도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은 뭐 컨설팅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한다 그래도 어, BCG라는 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PPM이라는 게 여기에서 뭐로 되어 있냐면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트릭스 이론이라고, 뭐 이런 거를 컨설팅해서 보스턴 그룹이 돈을 많이 잘 벌었는데, 정작 그것을 그 도입한 기업들이 망에 자빠지니까 나중에 뭐 어멍찐 거죠. 그 이름도 요즘 BCG 그룹 이름도 없어요. 맥킨지가 더 뭐 뜨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조직에 흡수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든지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과 이 사보리 현상이 있다는데, 이 사보리는 말을 제가 그 이 사전에서 아직 안 찾아봤어요. 어, 자관 그 저항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 뭐랄까 이제 따라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안 따라하는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해서 이 말하면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제대로 개혁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부터 5번의 그 어떤 그 방법론을 얘기했는데 첫째도 둘째도 회사 그 경영 총수가 실제 체험의 스타일로 사업 조직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건 성공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목은 병 위에 있죠. 병목은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병목이 위에 없으면은 뭐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총수가 그 남들 그 좋은 도입해가지고 뭐 처음 도입했을 때나 그냥 한 번 하루 정도나 니들 그 책임지고 잘들 해봐 하고 그냥 끝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경영 컨설팅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제대로 성공했다는 기업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식으로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탑다운식으로 개혁이 일어나야지 밑으로부터의 개혁, 이거는 개혁이라기보다도 반란이죠, 반란. 조직을 일깨우는 것 같은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리더부터 모범을 보여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행동으로 그러면 직원들이 따라온다는 얘기죠. 이 사회구시 다다시라는 그런 어떤 컨설팅 하는 회사를 41세에 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사업 재생 전문가로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로 그 16년간 해왔다는 얘기고요. 2002년에 미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CEO에 취임해가지고 340명의 상사로부터 글로벌 1만 명 이상의 국제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사회 의장 등을 또 거쳤다. 그러니까 컨설팅만 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그 사람을 CEO로 영입을 해가지고 또 컨설팅도 했다가 그냥 또 이렇게 대표까지 또 이렇게 발탁이 돼서 했던 사람의 이런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후임들 하는데 강사로서 특별 무슨 대학교 강사로서 또 일을 한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르프 회계 컨설팅이라기보다도 뭔가 그 표준 평가 평가 잣대를 저는 바꾸자는 그런 거로 혼자 현재 국내에서 외롭게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원가 회계 세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어떤 아직 방법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추락 그 원인을 나타내는 영화가 잇따라 공개, 어두운 미래의 위기감을 느끼는데 필수 아닌가. 사이토 히로아키 영화 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에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치는 영화들 뭐 이런 거에 보는데 이게 뭐 영화 흥행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본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이 이제 영화의 주제로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10월에 공개되는 윈이라는 작품은 도쿄대학의 대학 조수가 가네코 이사무가 개발을 했는데 체포가 돼서 왜냐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를 뭐 공짜로 주는 식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게 저작권법 위반 방조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무죄가 되지만은 에힘의 현경의 비자금 문제도 다뤄지고 위니 사건과 관계가 생겼을 때 국가나 경찰의 무서운 어둠이 떠오른다. 그것도 은근히 은근슬쩍 조용히 나타내고 있다.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영화 제작사 자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윈니를 보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 새로운 능력은 없어졌고 그 결과 미래의 큰 손실을 낳은 것을 통감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IT라든지 이런 쪽에 뒤진 이유도 정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꼬집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17일에 공개되는 요괴의 손자라는 것은 아베 전 총리의 이 다큐멘터리인데, 여기에 요괴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옛날 총리를 지칭하는 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고, 4월 들어 공개되는 인기 배우 요코하 마루, 우세 주연의 빌리지도 현대사회의 부의 축도인 요소를 따진다. 이런 영화를 또 좀 소개하고 있네요. 꼭 무슨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만의 어떤 영화 주제가 아니더라도, 혹은날 요즘 우리나라는 카지노 그 다음에 조폭 얘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무슨 영화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영화들을 일본에서 요즘 찍고 있다 그러면은 좀 참고가 되네요. 요거는 이제 아베 총리의 사주고요. 푸틴이 극악무도한을 다해도 세계에 아직 친러시아 국가 적지 않는 이유. 세계 정세를 좌우하는 글로벌 사우스.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국가가 인도, 터키가 이제 대표적인 국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아마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인도가 친러시아인 이유는 중국과의 긴장 관계 때문이다. 그래서 2020년에도 충돌해서 24명이 모두 죽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세계의 장래, 중국, 인도, 터키는 자기네들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자가당착. 그러니까 아까도 주석을 뽑는데 2952대 0으로 선거에 의해서 뽑았으니까 민주국가다 그런 얘기인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제주의 국가나 그런 국가를 인민을 앞에 붙이죠. 국민이 아니고. 인도의 31%는 미국의 세계 지배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요. 나토 회원국의 텐데, 요게 일본말 원어는 안 찾아봤습니다. 대러 체제에 동참하지 않는 브라질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겠죠. 대러 제재. 왜냐 그러면은 자기네들 굳이 거기 안 들어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은 굳이 미국 편이나 중러 편 들 것도 없는 거죠. 여기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이, 하야시라는 게 임시죠, 임시. 우리나라 숲을 임시. 국내에서도 임가들한테는 하야시상이라고 이제 많이들 놀려먹고 했어요. 직장 다닐 때. 제 상관이었지만. 주요 29개국 외상 회합에 빠졌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글로벌 사우스들한테 이게 인정을 받겠느냐. 모처럼의 중요한 기기를 스스로 놓치고 말았다. 이 상태에서는 5월 선진 7개국 정상회담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데에서도 일본의 활약은 크게 턱도 없다.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월 오늘이 10일 스르폿 뉴스를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